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백석의 고야라는 시입니다. 이 고야라는 것은 옛고자의 밤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북쪽 외딴 고향이거든요. 이 백석의 고향이 거기에 그 옛날의 밤을 대상으로 이제 쓴 그런 시입니다. 근데 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재는요, 어린 시절 고향의 저녁 풍경을 쭉 제시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식민지 시대고요. 주제는 이제 혈족들, 가족들의 이제 공동체적 삶에서 우러나는 고향의 풍요로움을 얘기했고요. 또 삶의 순수성과 고향의 정치가 잘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백석의 그 잘 쓰는 그러한 주제랑 또 연관이 되네요. 산문시고요. 자유시 중에 가장 자유로운 게 산문시예요. 서정시고 성격은 이제 과거를 떠올리고 하고 또 산문적이면서 토속적이면서 또 서사적. 서사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마치 소설처럼 이 스토리, 그죠? 이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내용과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소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서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영원한 골족이라는 작품이 백석의 시에 있거든요. 이 시도 바로 서사적이면서 비슷한 이 시와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자는요, 유년기에 체험했던 이 고향의 공동체적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하시면 이제 밤에 대해서, 밤이 중요한 제재잖아요. 화자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나. 병렬이라는 것은요, 하나하나 나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등하게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밤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생각이 겁이 났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풍속을 따르고 있고요. 또 가족 공동체가 뭉쳐져 있죠. 또 정겹죠. 또 풍요로운 시간이죠. 평온한 시간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제 화자의 행위의 나열들이 나오고요. 선명한 감각,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이 어린 시절의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또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이 향토적인 정감,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연의 뭐 제밤이라든가 또 3년의 고모 같은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경험한 정서를 아주 그 향토적으로 잘 드러내는 거죠. 또 백석의 이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했던 그런 신비로운 동화의 세계가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로 허구적으로 그려낸 거예요. 고야, 즉 옛날 밤이라는 이 시 제목에는 밤이 가지는 이제 주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에는 엄마와 시에서 말하는 어린 소년인 내가 나오는데요. 엄마와 함께 밤을 지냈던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연에서는 주로 엄마와 나가 둘이서 이 밤이 무섭게 지내는 그 공포의 밤이 나타나지만 이제 3년에서 쭉 5연까지는 엄마 곁에서 어때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연으로 나뉘니까 크게 두 연으로 나누셔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외로운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노나리꾼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밤이 이제 제시돼 있어요. 아버지는, 자, 사투리죠. 아버지는 타관에 가서 오지 않았다. 즉, 타향살이를 한다는 얘기죠. 산비탈 외딸은 집에, 그죠? 외딸은 집에. 엄마와 나는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밤이란 얘기죠. 무서운 밤에 집 뒤에 어느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 자, 노나리꾼들이라는 얘기는요. 이 농한기에 소를 잡아서 내장을 즉석에서 술안주로 발라먹는 그 밀도살꾼을 갖다가 이제 노나리꾼이라는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는다는 자체를 봐서 도적놈들처럼 그렇죠? 비유를 썼고 쿵쿵거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까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놀라고 시적 화자의 놀람과 공포스럽고 겁이 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다닌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무서움을 형상화한 시간이 현재 밤이라는 시간이고요. 그 현재 시제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독자에게는 현장감, 사실감, 생생함 이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연에 가시면요. 할머니가 전해주는 조마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줌 누러 가다가 이제 밤에 깨는 깊은 밤에 머리맡에 이제 문살 유리창 밖으로 땅 안에 산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도깨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들여다봐서 나는 이불 속에 자지러져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날기멍석을 저간다는 이 날기멍석이라는 건요. 멍석에 널어 말리는 곡식을 통째로 이제 멍석채 통째로 훔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닭 보는 할미, 이거 닭을 치는 이제 할머니를 걷어차는 거예요, 발로. 그래서 굴린다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마구란 존재는 무섭고 못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이제 비유, 과장법을 썼는데요. 언제나 니차떡, 인절미, 청밀, 꿀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마구가 사는 그 삶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못되고 곡식을 뺏어가는, 그죠? 그런 걸 봐서 풍족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외발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인 특징이 나온 거죠. 이제 한 발만 있는 그런 조마구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마구라는 것은 원래 조무래기 아셨죠? 옛 설화에 나오는 키가 아주 작은 난쟁입니다. 심술구준, 그죠? 예. 뒷산 어디에도, 어디매도라는 것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인데요. 어디에도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조마군의 나라가 있다. 이런 설화적인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줌 누러 깨는 이 깊은 밤에 한밤중에 머리맡에 문살이라는 것은 문장에 종이를 바르거나 유리를 끼우는데 뼈대가 되는 가늘한 나무오리나 대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살 틈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 조마구 군졸들이 새카맣게 이 색깔의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나왔고요. 화자에게 뭘 줍니까? 불안과 공포, 초조감, 그렇죠?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리 새카만 이 좌불안석이죠. 굉장히 불안하죠. 겁과 근심, 걱정을 끼치는 그런 조마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눈알들이 들여다보는 때, 그렇죠? 예, 굉장히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어린 시절의 밤의 기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화를 알고, 이런 전설을 알고 또 그 시점에 오줌을 누러 가려고 하는 그 찰나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어린 시절의 내가 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불 속에서 자지러 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놀라서 움츠리는 거죠. 움츠리고 들러붙어서 자지러진다는 얘기예요.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오줌 누러 잠이 깼지 않습니까?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겁 많은 시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고요. 그 기억은 시각적인 이미지, 그렇죠? 새까만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고요. 어린이와 같은 이 순진하고 순수한 동화 같은 순박한 천진난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년에서 2년에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3년에 가시면은 이제 막내 고모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저녁 풍경의 모습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3년부터는 좀 뭔가 공포보다는 이제 다정하고 정겹고 풍요로운 공간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의 즐거움과 어수선함, 또 흥겨운 모습이 지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밤, 그렇죠? 고야니까 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 고모가 고개 넘어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큰 집으로 이제 치장감이라는 건 이제 혼산날 쓰는 옷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에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거죠.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는 깊은 밤. 같은 시간 나는 아랫목, 따뜻한 밤, 우리 아랫목, 윗목 있거든요. 아랫목은 따뜻한 공간이에요. 삿기를 두고, 삿기라는 것은 이제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의 가장자리를 얘기합니다. 삿자리의 그러니까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삿자리라고 하거든요. 이 삿자리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새든 밤, 이 밤이 새들었다는 얘기는요. 이 밤이 말라서 생기가 없어진 그런 밤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한 거고요. 다람쥐처럼 발라먹고 은행 열매를 인두불로 구워도 먹고, 인두불은 이제 화롯불이에요. 그러다가 입을 위해서 광대놈이라는 건요, 물고나무를 섰다가 뒤집으며 노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도 광대놈이 물고나무 많이 서가지고요. 또 누워 굴면서 엄마에게 이제 운목에 두른 병풍의 새빨간 천두복숭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여기 이 천두복숭아 그림이 있나 봐요. 그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도로는 밝은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어를 일일이 해석한다는 것보다도 이 조른다는 말, 그 다음에 놀이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문제를 풀 때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단어가 많이 막힌다 그랬을 때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를 열심히 지금 제가 채워 놓은 겁니다. 확실히 알고 공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3년의 밤은 어떻습니까? 엄마와 시집갈 막내 고모가 바느질을 할 때 그 옆에서 놀면서 화자가 가족 공동체와 함께 정겹게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 기억은 이제 행위가 지금 쭉 대등하게 병렬되고 나열돼 있죠. 그 구체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든밤이라든가 은행 열매라든가 이런 먹는 거라든가 이불 위에서 광대놈이 재밌게 노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는 이 행위의 나열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 행위의 나열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학년 학생이 시험 볼 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들이 고1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실력을 잘 점검하시고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연을 보시면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내일 명절날인데 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밤이잖아요. 부엌에 째듯하니 환하게 이제 불이 밝고 소뚜껑이 노르면 논다는 얘기는요. 이 소뚜껑이 이제 열을 받아서 높은 압력에 소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수한 냄새가 막 곰국이 막 무릎 꿇고 끓을 대로 막 푹 끓어 가지고 연기가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 안에서는 일갓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에 소문을 펴며, 그렇죠?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후각, 그렇죠? 이런 것들. 조개 송편에 달 송편에 젠두기 송편, 진드기 모양처럼 만든 작은 송편이에요.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밤소, 팥소. 이 소는 이제 송편 속에 넣은 여러 가지 재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팥 재료, 밤 재료, 설탕 든 콩가루 재료, 이렇게 송편에 넣는 재료들을 넣어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이제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성인이 된 화자가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 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의 이 밤은 명절날 곰국의 구수한 냄새, 후각적 이미지. 그리고 나는 화자가 또 어때요? 설탕 든 콩가루소 등을 먹죠. 그렇죠?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시간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후각적 이미지, 또 맛있다고 하는 걸로서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밤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 화자한테는 너무나 절실하게 고향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풍요롭고 정다운 그런 공간의 밤이요. 아셨죠? 자, 마지막 오연을 보시겠는데요. 네빌날이라고 하는데요. 네빌날 행사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섣달의 네빌날이라고 있대요. 네빌날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형편과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이제 신에게 고하며 제사 지내는 날이래요. 그래서 네빌날 그 밤에 눈이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 이 밤에 새하얀 할미귀신이 나온대요. 눈귀신도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네빌룬 나빌에 내리는 눈을 이제 네빌룬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눈을 받아 녹인 물은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쓴 거죠. 그걸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할미귀신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굳세게 믿는 거죠. 엄마와 나가. 그렇죠? 그래서 아궁이에 떡돌 위에 또 곱새담, 풀로 만든 담 위에 함지도 역시 함지박 같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또 버치는 역시 이것도 자배기보다 조금 크고 깊고 크게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대냥푼, 큰 양푼을 넣고, 이건 이제 전부 뭡니까? 이거는 전부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담 위에 그릇들을 지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나 드리듯이, 그렇죠? 치성이네요, 치성. 정성을 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한 깨끗한 마음으로 네빌룬의 양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엄마와 나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네빌날에 이제 이 밤에 새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네빌룬을 받느라고 오늘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이 두 모자는 결국 이 네빌룬 양눈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현재 시제를 썼죠. 받는다라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쓰면서 화자의 행위와 주관적 감정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현재 시제가요. 아셨죠? 네. 이 눈색이 물, 이 눈이 섞인 물이 이제 눈색이 물이거든요. 내빌물이라고 제주병의 진상항아리. 이 진상항아리라는 것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채워두고는 해를 묵혀가며 곧벌이 와도 감기가 와도 또 배앓이를 알아도 가피기는 이질입니다. 이질병을 알아 또 먹을 물이다. 그러니까 약용으로 쓴다는 거죠. 이 내빌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야경으로 쓰는 모습을 지금 제시한 거고, 이 오연의 밤은 결국 어때요? 할미기 시인이 내비를 눈을 밖에 못 나온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고 눈을 받아서 어때요? 진상항아리에 채워드는 이 전통적인 풍속, 이걸 따르던 아주 평화롭고 평온한 시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행위의 나열, 그렇죠? 여기서도 나오죠. 행위의 나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정갈래 현재 시제는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 가상적 현재를 얘기한다는 말, 바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으셔서 생생한 효과, 현장감, 또 그다음에 사실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시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시고요. 단어들이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쓰지도 않는 단어들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제 잡으셨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백석의 시는 이렇게 방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원한 골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 시랑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답글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